오늘은 제가 창원에 출장을 왔는데요. 여기서 숙소를 해주셔가지고 뭐 연수원은 아니고 호텔을 잡아주셔서 호텔 왔는데, 창원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좀 깔끔한 호텔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자, 호텔에 오면 나 혼자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저는 HRD를 전공한 게 교육학 박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쓰고 뭐 공부를 할 때 썼던 그 이제 공부했던 주제가 워크플레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플레이스 러닝, 그러니까 워크플레이스 그 일터, 그리고 러닝 학습. 그래서 일터 학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직장을 들어갔을 때, 처음 직장 들어갔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처음 직장을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요. 교육에 의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렇게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학습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병원 조직에, 굉장히 큰 병원 그룹이에요. 거기는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진급을 해요. 그래서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이게 주임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진급 형태가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뭐 어떤 게 힘드세요?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적응하려고 이제 했는데 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 어떤 직업에 비해서 왜 대학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전공이라는 게 정해지고 내 직업이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걸 대학에서 공부를 해. 그리고 국가고시를 봐.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들어왔는데 아는 게 단 1도 없더라. 와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으로 이론으로 배웠던 거랑 임상이랑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뭐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떨까? 어떤 곳이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기업에 교육을 들어간다? 그럼 뭐 강의 설계하는 것도 배우고 강의도 만들고 뭐 다양한 뭐 이렇게 강의 연습도 하고 하면서 훈련을 받겠지만, 근데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는 업무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 야, 이번에 이런 교육생들하고 이런 교육 내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 되게 많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터에서 일어나는 학습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는 그 일터에서 학습이 일어나야 업무라는 걸 하죠. 그리고 업무를 해서 성과를 내고, 성과를 해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학습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왔을 때 그 모습만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 그냥 인생에서 한번 좀 볼까요? 하물며 애를 키우는데 기저귀 가는 것도 배워야 되고, 처음에는 낯설잖아요. 저는 기저귀를 가는데 막 버벌 떠는데 옆에 있는 언니는 착착착 기저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애가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누군가는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고, 근데 하다 보면은 뭐 나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애가 크는 거에 따라서 이유식도 만들어야 되고, 뭐 집에서 밥 먹으려면 음식도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워나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배움이라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러닝이 이루어질까? 이거를 이제 러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찾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가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알려주면 좀 낫겠지, 그죠? 그리고 이유식 누가 알려주면 좀 낫겠지. 하지만 뭐 아름아름 해가면서 배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실수를 요긴해 줄 수 있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 러닝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변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연한 조직 문화.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유연해야 돼. 그래야 내 실수가 여기서 용납이 되고, 또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저분한테, 저 선배한테 또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개인의 동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이라는 걸 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전이 있어야 여기에서 일이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월급도 내 마음 같지 않고 해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중에 내가 어떤 비전이 있는데 이걸 이룰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동사무소에 주민센터라고 이제 좀 하는데, 주민센터에 뭐 어떤 업무를 보러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뭐 이게 서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그 업무를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저 선생님 제가 요거 업무 좀 하려고 해요 하고 이제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 주무관님, 우리 그 주민센터의 그 어떤 그 모습 아시죠? 내가 딱 들어가면은 그 앞에 앞단에 앉아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
그거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은 업무이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저도 잘 몰라요. 인터넷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캡처한 거 보여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두 마디를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주민센터 보면은 왜 그 뒤쪽에 앉아 계시는 약간 선배 같은 분 올려놓으시더니 무슨 책을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 라벨이 쫙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라벨을 탁 펼치더니 조금 선배님이신 거죠. 여기 이 부분이야. 이거 가지고 민원인 설명해드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이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뭐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아 내가 더 준비해야 되는 게 이런 서류이고 뭐 이건 어디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잘 봐요. 내 후배가 민원인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아. 근데 얘가 잘 모르는 업무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선배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지금 제가 본 분처럼 얼른 달려와서 이걸로 안내해드려.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들리긴 들렸어.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근데 못된 선배들. 한번 잘해봐. 야, 우리 때는 다 그냥 혼자 했거든? 너야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선뜻 가서 안 알려주는 선배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후배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선뜻 가서 알려줬던가. 그러니까 이런 게 유연한 조직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 선뜻 가서 내가 알려줬어. 그 경험을 이 친구는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인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먼저 가서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네가 뭐 혼자 하면서 좀 배워야지. 뭐 이것도 나름 방법이 될 것 같아. 스스로 혼자 하면서 배우기도 해요. 이렇게 알려주면 조금 더 빨리 배우지 않을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소통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러한 문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제가 소통에 대한 교육을 또 하고 왔거든요. 저 내일 아침에도 또 소통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런 거이지만 그 기저에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배려를 하고 존중하고 저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이거는 사실은 다 뭘까? 그냥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화를 만들었을 때 후배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선뜻 나한테 와서 다가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배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이러한 문화를 만들었던가, 그리고 누가 힘들어할 때 내가 먼저 선뜻 가서 알려주는 이러한 걸 하는 선배인가. 내가 후배일 때 막 끙끙 앓고 막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서 선배님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일까? 선배의 입장에 있을 때는 많은 후배들이 나한테 와서 선뜻 물어볼 수 있게끔 내가 좀 그런 부드러운 소통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부담 없는 편안한 선배인가. Z세대라고 하는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 조직에서 무언가 배울 게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그 조직의 매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선배들을 딱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나 저 모습으로 사는 거 참 별로야. 뭐 이런 거보다는 나 5년 뒤, 10년 뒤에 저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안에 뭐 일을 혼자 잘하고 뭐 이제 열심히 살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이제 앞장서 나가는. 자, 그러면 그게 사실은 나의 이제 어떤 카리스마고 나의 리더십이고 나의 어떤 소통의 역량이고 그게 이제 조직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로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임원분들하고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팀장급 이상하고 이제 교육을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조금 변화된 모습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장 온 김에 이야기 한번 해드렸습니다.